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테크닉 48화 지적재산권 변호사님 전문 변호사님이 생각했을 때 가상화폐란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주변에 그 가상화폐 투자로 뭐 많은 돈을 번 분들 없으세요? 조금 벌었다가 묶인 분들 요즘 많이 보기도 했고. 제 주변에는 뭐 300억 뭐 이렇게 버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서 뭐 카더라로 네. 엄청 버셨다는 얘기 예, 들었습니다. 어쨌든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굉장한 분을 모셨어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이시면서 네스코코인 가상화폐 전문회사의 법률 고문으로 역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모든 회사에 등장하긴 하지만 오늘은 특별하다고 하니까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상겸 변호사님께서 오늘 특별히 변호사로서 또 가상화폐를 바라봤을 때 다른 관점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자유롭게 생각나는 질문이나 아니면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좀 대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이쪽이 현재도 계속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는 영역이어서 서로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완전 초보자인데 이런 저같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보자가 코인을 사고 싶어요. 나도 이제 가상화폐 한번 조금 사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혹시 처음에 뭐 예전 뭐 증권계좌처럼 계좌를 터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걸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상화폐를 어떻게 이용을 해보고 싶다. 네. 제일 가장 쉽게 이용하는 방법은 당연히 거래소에 가입을 해서 그 코인을 사는 건데, 사실 엄밀히 거래소라는 거는 그 가상화폐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쪽의 서비스 부분이고, 제대로 뭐 가상화폐, 블록체인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 가상화폐의 메인 홈페이지를 가서 그 가상화폐를 다루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가상화폐 또는 블록체인의 생태계에 이제 가입을 해서 정말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네요. 거래소에 가입을 하든 아니면 그 가상화폐를 다루는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직접 하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네. 우선은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요 블록체인이라든지 가상화폐의 개념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적재산권 전문팀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주 기초부터 잠깐만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는 분들 많겠지만, 우선은 블록체인하고 가상화폐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세요? 대답하시면 될까요? 네,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네. 블록체인은 이제 가상화폐를 만들기 위한 수단 방법이라고 알고 있고, 예. 그 가상화폐는 이제 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생성이 된 게 가상화폐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어느 정도 유사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상화폐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화폐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막 가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네, 맞아요. 모으고 네, 싶다, 막 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화폐라고 하니까 막 모으고 거래소 가입해가지고 사 모으고 이거 오르기를 바라고 내리면은 슬퍼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말이 화폐이지 그보다 좀 본질적인 거를 좀 알아야지 돼요. 제일 처음에 이게 나온 거는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가장 먼저인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정말 간단하게는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공공거래 장부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코인인데, 그 전에 그러면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짚으면은 그 블록체인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암호화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 비가역적이라는 거. 한 번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은 그것을 위조하고 변조하는 게 불가능한 기술이다라는 거. 이게 요 두 가지 특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화폐 쪽이어서 그 블록체인을 활용한 제일 첫 번째 아이템으로 가상화폐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공공거래장부 데이터 기술이라는 이런 게 사실 말로만 이제 기술인가 보다 하지, 이게 어떤 실체라든지 잡히지 않고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그렇죠. 어떤 그런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공거래 장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우선은 우리 둘이 뭐 어떤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민배님한테 500원을 2018년 4월 1일에 이제 줬다라고 이렇게 거래를 했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은행의 서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 민배님 2018년 4월 그리고 500원 이 네 가지 정보가 은행의 서버에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은행 서버가 해킹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정보가 은행의 서버 한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 집중으로 인한 어떤 위험성이 어쨌든 증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은 공공거래 정보라는 걸 이제 만드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 정보를 은행의 서버라는 한 곳에 두는 게 아니라 요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컴퓨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네 가지 정보를 똑같이 저장을 하는 거예요. 되게 불필요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 비가역성하고 그 두세 가지 특징들을 위해서 이거는 필수 불가결한 조치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뭐 100개, 200개, 1000개의 컴퓨터에 똑같은 정보가 저장이 되니까 그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쉽게 그 변조 위조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위조 변조를 시키려면 전 세계에 있는 그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컴퓨터의 50% 이상을 한 번에 바꾸어야지 되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해커나 이런 데로부터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게 기사에서 본 적인데,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예, 그쵸.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 해킹이 상대적으로 안정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걸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는데, 네. 이거를 해킹하는 데 쓰이는 시간하고 컴퓨팅 파워를 계산을 해보면은 해킹을 하는 그런 바보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 질문이 뭐였죠? 이제 실체가 없이 잘못되지 않는데 재산적인 가치를 공공거래장부 기술이 어떻게 가지게 되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데이터가 저는 물질화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지금까지는 제가 민배님한테 뭐 500원을 주는 방법이 이렇게 은행을 통해서 또는 직접 500원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작성을 해서 500원을 넘기는 방법이 보다 구체화되고 비가역적으로 돈을 이렇게 넘겨주는 것과 똑같이 요 데이터의 전달이 물질화되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물질화된 데이터에 우리가 이제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실제 돈을 이렇게 넘겨주는 것처럼. 이해가 되신 겁니까? 이게 좀 막 되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거래소라는 게 네. 은행이랑 거의 비슷한 거는 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500원을 은행에 넣고 그러면 만약에 송금을 하면은 뭐 데이터가 이렇게 이동이 돼서 그 송금을 찾는 사람이 돈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500원을. 예. 그런 것처럼 이거 가상화폐도 그런 거래소 처음에 어쨌든 돈이 있어야지 뭔가 이게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 생각보면은 지금 원래 블록체인의 그 취지에 따르면은 거래소는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없어야 돼요. 개인의 컴퓨터에 우리가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그 지갑을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개인의 컴퓨터만을 가지고 내가 가진 어떤 코인을 우리 정배님이 가진 그 지갑으로 송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렇게 편리하게 이 코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정보를 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직은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쉽게 이렇게 코인을 넘겨주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거래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0년, 30년이 지나면은 거래소 자체는 거래소가 블록체인화 된다든지, 지금 거래소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체가 있잖아요. 이것도 네. 원래 없어져야 됩니다. 거래소들이 네. 좀 저도 물론 그렇겠죠. 네, 저도 질문 좀 드릴게요. 저도 정말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고인데요. 그래서 저는 가상화폐 하면 비트코인밖에 사실 모르는데 그 외에도 다른 비트코인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게 뭐 비트코인이랑 다른 가상화폐들이 어떻게 다른 건지 아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알려주실 수 있는지 아는 게 나왔군요. 부탁드립니다. 정확하십니다. 이게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이 뭐 사기다, 허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이유로 그 사람들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코인인데 뭐 이렇게 종류가 많느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뭐 이 중에서 뭘 사야 되느냐, 나머지 것들은 다 사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거 블록체인의 그 기저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당연한 원리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정보를 전달하는 거, 그 정보에 이제 4가지가 담긴다고 했잖아요. 요 4가지 정보만을 그 체인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체인에다 담는 거예요. 제가 체인에 대한 설명 안 드렸네요. 근데 이거는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다루지 맙시다. 아까 4가지 정보를 각자의 요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컴퓨터에 저장을 한다고 했는데, 요 4가지 정보만 저장하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기본이네요. 예, 처음으로 구체화된 코인인데, 요 코인을 그러니까 요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그 가상화폐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냐면은, 요런 숫자를 이동하는 정보, 그것만 저장을 할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정보도 한번 저장을 해보자.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병원에 갔을 때 나의 치료 정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완화되면서 위조 변제가 불가능하면은 그거 나름대로의 뭐 시장에서 쓰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별도로 이제 코인을 만들어서 각자의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보안성이 있게 어떻게 활용을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조금씩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담길 수 있는 코인이 새롭게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 하나하나가 지금 막 한 600, 800까지 해서 뭐 1500까지 정도의 코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코인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코인들의 특성들을 안다라고 하는 게, 이 코인이 어떤 산업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할지를 고민을 해보려면은 이 코인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를 우선 알아야지 제대로 된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보통은 지금까지 거의 그래요. 이 코인이 되게 이름이 멋있다, 또는 이 코인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다, 또는 사람들한테
되게 인기가 좋아서 뭐 커뮤니티에서 뭐 말이 많다 이러면은 그 코인을 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김상현 변호사님과 함께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벌써 번째 끝났나요? 예, 네. 너무 재밌어서 계속하고 네,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쉬울 때 원래 끊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다음번도 저희 가상화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대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었고요. 좀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것들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코인들을 구별짓는 것들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느냐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뭐 투자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코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저는 되게 유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